포항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미분양이 아직 많은 편이고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남아 있습니다. 포항은 대구 시장에 영향을 받은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좋진 않지만 실거주 목적으로의 수요는 있는 편이라서 주요 단지들 그리고 분양권, 신축 단지들은 미미하게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포항 같은 50만 인구 도시에 투자를 할 때 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포항은 대구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고 고속도로가 또 연결돼 있다 보니까 5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번에 저도 KTX를 타고 포항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이용을 해봤는데 35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만약에 포항에서 KTX로 대구를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대구에서도 출퇴근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주거 수요 또한 서로 주고받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와의 거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공급 물량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항도 덩달아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포항이 대구와 다른 점은 당장 입주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 대구만큼 전세 가격이 심하게 추락하거나 전세 매물들이 쌓여서 안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포항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고요. 경북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포항에서 현재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올해 1월 가장 많은 미분양 가구 수를 기록한 이후부터 이번에 발표된 7월까지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구 시장과 함께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대구 미분양도 올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는데 포항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 2, 3월에 입주가 있는 포항역 인근의 이인리 쪽에 하나포레나 포항이라든지 포항역 3구 트리니엔 같은 곳들은 입주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할 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투자자들은 취득세 문제 때문에 명의가 있거나 취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가 많이 남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경우도 봤지만 입주가 다가오는 곳들은 동시 입주로 전세가가 낮아 투자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3구 트리니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P가 있는 반면에 하나포레나 포항은 이제부터 거의 무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내와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서 1억 이상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더 떨어지긴 힘들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쪽이 포항 시내 쪽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인기도 덜하거나 수요가 좀 늦게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포항 쪽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포항 사람들은 뭐 딱히 그런 걸 가린다고는 하진 않더라고요. 몇 년 전 입주한 초곡 쪽도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여기도 사람들로 채워진 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초곡 쪽보다는 당연히 2인지구 쪽이 KTX도 그렇고 시내 쪽으로 나가기도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빨리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반 아파트 시장도 북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은 두호 SK 프루지오나 장성 프루지오 같은 신축 단지들부터 회복되는 모습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효자동과 지곡동이 잘 나가고 있어서 신축, 학군 등으로 선호하는 곳들의 거래가 잘 되는 편입니다. 지곡동 아파트 단지는 포스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됐던 곳인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 학군, 상권 모두 잘 돼 있고 공원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곡동과 함께 효자동도 남구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학원과도 같이 밀집돼 있고 또 나름 구축이긴 한데 지곡동만큼의 구축은 또 아니라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몇 년 전에 포항 자이도 들어서면서 여기도 주거벨트가 생겼다는 점과 상권, 학원과 학군, 자연환경 거기에 평지로 돼 있다 보니까 지곡동과 함께 선호하는 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거래가 좀 되는 게 그동안 포항에 워낙 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집을 한번 소유해봤던 분들 중에서도 분양받으려고 무주택자로 돌아가서 기다렸던 분들도 있었는데 포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외에도 좋은 동네의 기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매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항에서도 2차 전지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특구 지정 호재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곳 인근으로 수요를 예상해 미리 선점한 분들도 있었다는데, 일자리 인구가 는다 한들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만약 개발되더라도 그쪽에 주택들도 같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호재보단 실수요자들이 찾는 지역들을 먼저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영일만 산업단지 인근으로도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서, 어차피 포항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대부분 이동하다 보니까 무슨 세권 이런 게 수도권만큼 중요하진 않아서 가족 단위로 실거주하는 분들은 공장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길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포항처럼 50만 정도의 인구의 도시에서의 투자 아니면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생각한다 그러면 기회도 물론 있겠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수요가 적고 느리다는 점인데요. 지방광역시도 인구가 늘지 않는 마당에 5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갈 리스크부터 자체적인 공급 물량과 인근 지역 공급 물량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수요가 분산되지 않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안 투자자분들이 신축이나 분양권 위주로 했던 이유도 그런 쪽으로는 사실 수요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매도도 더 쉽고 가격 움직임도 더 빨라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학군지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곳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리고 주요 지역들이 오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구축단지들이 따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항상 수요가 늘지 그리고 수요의 움직임이 어떨지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투자하는 분들도 그냥 100만 인구 이상 되는 곳을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택시를 타고 시내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 두 분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어디서 모이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쌍용사거리랑 영일대 그 두 군데라고 하는데, 저도 그 두 군데 가보긴 했는데 쌍용사거리는 낮에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영일대는 그래도 힙한 느낌의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포항에 살거나 아니면 그쪽이 고향이신 분들 중에 요즘 힙한 데가 더 있는지 아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항 부동산을 다녀온 걸 정리하자면, 자체적으로 미분양이 여전히 많고 그 미분양 중에서도 입지 괜찮은 곳들이 있다 보니 실거주로 접근하는 사람, 그리고 입주까지 아직 많이 남은 곳들은 투자자들도 들어오는 편이고, 전세는 당장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매물도 많진 않지만 내년부터 입주가 많아서 전세 수요가 들어오는 속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포항은 대구 시장에 영향을 받는 만큼 대구 부동산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 포항의 분위기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쌓인 도시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시장과 함께 포항 부동산 시장도 함께 다녀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